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기괴한 임명이라 평가받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을 필두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배신자 프레임과 질책, 대통령실 수석 이상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고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장 대행인 자가 윤석열이 총회에서 요직에 박아놓은 검사 출신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김태규가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에게 목청을 높이다가 잘해보라며 사표 쓰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마주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아무렇지 않게 겁박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그렇다고 국무회의에서 질질 짜는 최상목이 참으로 괴기스럽기도 합니다. 같은 편에게서 대접받기는커녕 욕을 먹어서 운 것인지 나름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억울해서 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만 당했을 뿐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나 옹호하면서 선전선동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멀쩡하게 활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적혀있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내란 외환죄인데 사법당국이 이처럼 안일해도 되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내란 일당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최상목을 비판하는 걸 보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6명으로 진행되는 헌법재판소가 결국 좌초하도록 만들어 윤석열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기를 끝내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려던 황당했던 계획은 생각보다 일찍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권을 정지시킬 수 있었던 국회가 있었기에 애초에 실현 가능성도 없었던 계획이었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의 모습보다는 낫다 생각하는 내란 일당들의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이겨서 화려하게 다시 돌아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며 돌아오면 12.3계엄처럼 허술한 모습이 아니라 국회와 언론, 법원과 유튜버 할 것 없이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일거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 이들이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와 국민의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이 1시간이라도 일찍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이런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는 6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공수처장이 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장이 바보가 아니라면 윤석열 체포를 미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당장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이끌고 지금 당장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공수처의 입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는 진영 논리에 휘말려서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윤석열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법원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윤갑근 변호사. 자기들은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응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헌정질서 수호 얘기를 합니다. 헌정질서 수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판단합니다. 내란범들은 비상계엄도 법을 수호하려고 발령했다 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발령한 것이다. 지금 발부된 체포영장은 뭘까? 당연히 불법 발부다.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법원의 불법이다. 법원은 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주체이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체포영장 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다 판단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재판관 임명마저도 불법이라고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내란범들과는 기본적인 대화조차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윤석열, 단순 명료하게 하나뿐입니다. 윤석열이 하는 것은 모두 법치주의에 부합하지만 윤석열에 불리한 것은 어느 기관이 되었든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란 숙의 윤석열을 수사할 합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어디냐?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되고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적법한 기관인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에 유리하면 어디든 적법기관이고 불리하면 불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 불리하면 불법기관이니까 어디서 수사하든 다 응하지 않겠다. 이러는 것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은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다 거부하고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힘든 말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저에서 윤석열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윤석열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는 있는지, 대화를 할 만큼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지불합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에게서 나오고 변호사들도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몰상식에 가까운 메시지, 이해하기 불가능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따르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국회가 아닌 제2의 입법기관을 만들어 윤석열이 뭘 하든 뭘 하고 싶어 하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던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수사에서 밝혀진 잔인무도했던 실행 계획들, 통일 대통령,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일으키려고 했던 제2의 남북전쟁, 권력에 어느 정도 미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정신병자라는 확증인데 이것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라고 변호사라는 자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부 여당의 배후 조종자이거나 실질적 권력자인 것처럼 전광훈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전광훈의 지령에 따라 윤석열을 빨던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따라야 한다면서 관저 앞 집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질이 멸렬해진 국민의힘을 사실상 자신이 흡수하고 윤석열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김건희와 함께 나름의 세상을 꿈꿔보겠다. 그런 생각인 듯 싶습니다.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분명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하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력 집결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게 지금 내란, 내전에서 국민들이 의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다시는 대통령 시키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딱 아버지 박정희처럼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전 나가야 돼요. 이번에 체포영장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버텨서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의 발언은 참으로 무서운 것들입니다. 헌정 질서를 물리력으로 무력화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란과 내전,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법당국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 동조와 선전선동, 내란 옹호와 사법집행방해, 예비 및 실행 혐의로 고발 조치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함께 쌓아올린 그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무려 2024년에 내란으로 퇴색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죠. 또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불응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뒤지고 확보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번 영장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 한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도 이례적으로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과도한 경호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된 출석 요구를 무시해 충돌 가능성을 사실상 조장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런 상황임에도 자신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건 모순된다는 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눈앞에 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 대통령의 개인 사병 집단으로 전락할지 대통령 경호처의 선택이 임박했습니다. 공수처가 바보가 아니라면 2일이나 3일 오전 일찍 단단한 준비를 갖춰서 체포에 나서서 단번에 경호처를 무력화하고 체포에 성공해야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을 나무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